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장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접속해서 이 방송을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더더욱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사실 그냥 듣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 사실 또 출근 준비하시느라 바쁘셔서 이 댓글 남길 여유조차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닉네임을 좀 외워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쭉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뭐 출석 체크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30초 정도만 가져보고 싶습니다. 골드핑거니 정혜숙 많이 올라오네요. 잠깐만요. 제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마일님, 안건희님, 김태경님, 러브메리님, 사카님, 노스님, 구절리님, 송진영님, 아도파파님, SY님, 선한부자님, 팔도님, 영어로 된, 정말, 이메리님, 김형님님, 김은영님, 정지인님, 아기상어님, 두루미님, 산소 같은 인간님, 군기타임 아니고요.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여기 봐주세요. JH님, 네, 출첵해주시는 저도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얼른 재밌게 썰 풀어주세요. 석준님, 네.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고, 입덕 삼촌님도 계시고, 도매니저님도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듣고 봐주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인사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었잖아요. 여의도로 곧 출근해야 한다라는 분도 계시고 숫자님 계시고 이 약간 속도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제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정호님도 계시고 뿜뿜스님이 저도요 해주셨고 네모난 세상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성재윤님, 보리피리님, 김재성님, 가을 음악이 좋다님. 그쵸, 많죠. 저요, 열린 마음으로님, 싫어, 마진콜매님, 뭐가 싫으세요? 이렇게 출석 부르는 거 싫다고요? 장우키님, 여기도요, 멋진 하루님, 그리고 이적저정님, 슈퍼챗 누군가 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슈퍼챗 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슈퍼챗 쏘면 저 화낼 겁니다. 그런 이제 돈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한 주 더 사고 맛있는 거 사 드시는데 쓰시고요. 저는 슈퍼챗 전혀 바라지 않고 장우석 대리준성 예, 쏘지 마세요. 저도 불러주세요. JY님, 저도요. 베이비 유엠님, 요 영어로 된 거 제가 좀 읽기 어려워요.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신동현님, 오우썸님, 예쁘다는 댓글에 바로 눈에 저기 딱 보이네요. 속독 장난 아니죠. 아니, 근데 제가 이 위에 쫙 올라온 댓글이 좀 속도가 빨랐어가지고 다 못 읽어드렸어요. 나의 꿈, 나의 세상인 INAN. 약간 현타 오는데요. 예, 함원장님, 네, 할리 오빠님도 계시고, 김주열님도 계시고, 표진영님도 계시고, 호야네님도 계시고, 아니, 제가 인기짱인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많이 접속하고 계신데, 그동안에는 뭐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크게 댓글을 남기실 이유가 없다가, 이렇게 사실 뉴욕 증시 휴장했으니까,
유럽 증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회다 싶어서 오늘은 좀 소통 우먼이 돼 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기주아님도 읽다가 7시 반. 저는 사실 1시간 동안만 소통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심층 인터뷰 잠시 후에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실 거고요. 또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어제는 저희가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뵐 거예요. 꿈의 정원님 저도 있다고요. 허니님, 유튜브님도 계시나요? 귀걸이 쇼핑몰에서 제가 열심히 사업하고 있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오 나르샤님도 매일 오신다. 오늘은 소통으로 끝났다. 어쩐 일로 출첵을 하냐면요.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항상 뉴욕 증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뭐 없잖아요. 휴장했는데 뭐 유럽 증시 좀 얘기하는 거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오늘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특히나 오늘같이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접속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3프로TV 혹은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닉네임이라도 이제 본 이름은 아니지만 닉네임이더라도 제가 한번 불러보면서 소통을 해보고 싶다. 명경섭님도 처음으로 출첵하셨다 그러고 햇님, 커피님, 꼬부기님 항상 보는 분이시죠. 우희님 저 이것 때문에 9시 반에 5시 반에 왜 일어나세요? 저희 6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1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려고요? 오, 대단하십니다. 아침의 시작은 3프로TV로 멘탈님, 박병훈님, 김수연님, 셜리앤님. 진행을 잘한다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프로님이 항상 또 저희 엄지척 여러분들께 외치는데 그 엄지척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라이브톡을 통해서 출첵하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꿀단지 찾아서니 오일님도 계시고 네이버 나우가 제가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나우를 통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나우 지금 방송되면은 제가 알기로 요 메인 화면에 제 얼굴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뜨더라고요. 매우 가문의 영광이죠. 네이버에 얼굴이 뜨다니요. 우리 또 담당 PD님께서 이쪽도 보라고 체크를 해주셨고요. 미라클 모닝을 이 방송 보려고 하신다는 지연님도 계시고요. 노지연님, 오현희님. 보리아빠님이 요즘 아침 저녁으로 뵈서 좋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진행자가 여도운밖에 없냐. 여도운밖에 없습니다. 3프로TV에는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 찾지 마세요. 집사람 깨워야 한다는 분, 왜요? 아침 같이 드시려고? 훈훈합니다. 이 시각에 맞춰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의도 포코니 형 오실 거예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제주러버님 정말 부지런하다는 저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여러분 약간 저 따라서 오시면은 인생 한 2번 정도 사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두나무님도 감사드리고 캔디맘님 씻으러 가야 하신다는 윤님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리치 우영님 매일 보신다. 정말 매일 보신다는 분이 많아요. 재관김 플리즈 하셨는데 외쳐드렸고요. 제희부님 갑부호 할머니 갑부세요. 할머님 자주 와주시고요. 주윤리, 이주윤님, 우리 아들이 이제 만 5세인데 여도내거니 며느리. 한 33세 정도 연상인데 괜찮나요? 약간 조선시대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동네부자님, 또 이미라님, 무한긍정.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DK님도 계시고, 김주환님도 계시고,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한 30초만 더 해도 될까요? 선한부자님도 계시고요. 파비님.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죠. 주로 매일 듣기만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댓글 남기신다는 동훈님, 로우킥 장인, 로우킥을 잘하시나요? 오늘 정프로님 오십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오늘 아침 라이브를 함께 했는데 오늘 정프로님 오시고요. 지금 밖에 또 우리 몬스터엑스를 만나러 온 친구분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구경하러 왔네요. 구경하셔도 돼요. 구경하셔도 돼요. 김정훈이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고요?
왜요? 이번 생에도 만날 수 있어요. 어제도 저희가 퇴근길 라이브 끝나고 나갔는데 저희 또 애청자이자 저희 이제 개인적인 브랜드 고객님이신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그 위기를 잘 넘기긴 했습니다. 아침에 먹었어요. 스콘이랑 케이크 선물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제가 그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 늘 강조드리는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희 쇼핑몰에서 귀걸이 사서 잘 착용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다래양님 고객님이시네요. 뭐지? 시상식 소감하는 줄.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해야겠죠. 너무 이게 전파 낭비. 원형 탈모요? 모르겠어요. 저희 분장실에서 항상 확인해 주는데 낫겠죠? 오늘 생각난 김에 한번 그 땜빵이 메워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송 들으면 늘 이 시간 운동하신다는 열린 마음으로님 계신데 건강과 정보를 같이 챙깁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 열린 마음님 운동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저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굴이 화사한 게 올해 결혼하겠네라는 이것저것님 자리를 까시는 건가요? 뭐 올해 할지 뭐 내년에 할지 어쨌든 이번 생에는 꼭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침 방송하려면 피곤하지 않나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 좀 넘으면 일어나는데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7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요. 8시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인생은 피곤해요. 근데 이제 피곤한데 뭔가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나의 하루를 꽉 채우는 일이라면 좀 피곤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좋죠. 예, 김동철님이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해서 몇 시에 주무시냐고요? 몇 시에 자는지는 한 10시, 11시쯤에는 꼭 잡니다. 자, 더 재미있긴 하지만 저 약간 눈치 되게 봐요. 저 A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만 하도록 하겠고 저희 이제 유럽 증시 사실은 그닥 스토리는 없어요. 근데 브리핑 아주 살짝 하고 오늘 저는 항상 문수석님이 오시면 그 컨텐츠에 늘 감탄을 하거든요. 왜냐면 뭘 맞춘다 틀린다는 사실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데 제가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하고 나서 이분의 시나리오와 그 플로우 보는 그 시각이 잘 맞아요. 근데 물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시장을 잘 맞추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도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어땠는지 볼까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영국 시장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1월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다라는 건데요. 어제 시장도 오후에 마감된 시장을 봤더니 영국 FTSE 지수 같은 경우에는 FTSE 100 지수 기준입니다. 최근에 9거래일 중에 지난 1월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8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도 올랐고요. 고금리 장기화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닥스 지수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만 한 8.35% 정도 올랐고요. FTSE 100 지수와 그 끼아크 지수라고 프랑스 지수는 FTSE 지수 영국은 5.26% 그리고 프랑스 끼아크 지수는 8.49%나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난 주말 기준으로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아세요? 한 7%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투자만 해도 우리는 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건데요. 그 상승 배경에는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했고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각국 통화 중에서 달러화를 제외한 통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감소.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완전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전보다는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완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나 유가의 가격 하락도
기대감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둔화에 따라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최근에 유럽 증시의 상승의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 가운데 어제 밤사이 가장 CNBC 뉴스에 탑에 올랐던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얘기는 한 10% 미만이긴 하지만 이 정도 올랐다 하고 굉장히 잘 오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26%대. 26%대 상승을 하면서 2만 1,000달러를 지난 토요일 기준으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2021년 11월의 최고가가 근데 사실 6만 8,999달러였어요. 자꾸 왜 9가 붙죠? 6만 8,990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비해서는 물론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2만 달러를 회복했다라는데 좀 의미 부여를 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X 붕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죠. 미국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근데 벌써부터 금리 인하? 너무 빠른 선반영 아닌가 싶고요. 고래로 알려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매수를 하는 그 대형 매수자들이 매수를 다시금 동참하고 있다. 이 부분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방증으로 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채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면서 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나아지셨을까 싶은데 고점 대비해서 밀린 가격을 보니까 아직은 회복할 만한 그 룸이 많이 남아서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는 다시 열립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캐터필러 같은 중장비 업체들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소식은 이제 오늘 밤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라이브 그리고 내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출석 체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답이 없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제 이름은 여도은이고요. 여러분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2021년 10월부터 진행해서 지금 횟수로는 3년째, 물론 이제 1년 조금 넘은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횟수로는 3년째 여러분과 벌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는 대신증권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 같죠?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밖에 있는데 오늘따라 유독 제 얘기를 네.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늘 것 같아가지고 좋게 해요. 늘 하지만 네네. 오늘 유독 그렇게 막 표현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새삼스러웠죠?
좀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문수성님께서 항상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뎁스가 있는 그런 자료와 분석. 저는 사실 그런 얘기 항상 들을 때마다 놀라요. 그래서 문수성님이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제발 틀려라. 이번에는 그 분석이 틀려라 하는데 그 시각이 정말 계속해서 맞아 떨어져가지고 가끔은 좀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겸손하시죠. 네. 예. 자, 오늘도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1월에 지금 상반월을 지나오면서 시장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강해요. 네. 그래서 그 강한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네, 사실 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와서 네. 1월 한 달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1월 효과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네. 다만 상반월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4일 날 미시간대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결과치를 좀 예상했던 부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고용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실업률을 더 유독 관심 있게 보시는데 이번에는 1월 말 2월 초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임금을 더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시간당 평균 임금의 의미는 그동안 물가를 견인했던 항목 중에 하나였던 임금 상승발 물가 둔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는데 예상보다 하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오름폭을 더 줄여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됐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부분들이 있어요. 네. 2021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에 진입했을 때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6%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증시 흐름들이 의외로 선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올해 증시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이 미국의 경착륙 진입 여부가 될 건데 앞으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또는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한 인플레 안정 여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올해 미국은 경착륙 확률이 앞으로 좀 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1월 상반기 때 경험했던 세 가지 지표는 네. 올해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키 인디케이터 역할을 충분히 해줬던 사항이었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1월 상반월 증시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MSCI 전 세계 증시 수익률이 5.4 선진국이 5.1, 네. 신흥국이 7.7%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올해 증시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집단지성들이 보다는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연간 경로 저를 포함해서는 상저 하고를 연초부터 제시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고 하조라는 소수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상저 하고가 아닌 상고 하조의 핵심 논리를 좀 넣고 온다고 하면 네. 상반기에는 에너지, 임금과 같은 영향력에서 벗어난 물가 오름폭 둔화로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또 부수적으로 책임 정책 완화에 따른 중국 경기 회복과 증시 반등이라는 이벤트가 올해 상반기 때 증시에 미리 반영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에요. MSCI 전 세계 증시 12개월 선행 P를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15.5배인데 이게 과거 평균 5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17.3배이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런 상반기 재료 소모열 그리고 이제 미국 경착력 우려로 인해서 증시 반등폭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게 상고 하저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의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저하고의 논리는 상반기에는 이 물가 오름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레벨이 높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그 이후의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증시 반등폭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친인 정책 안화를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춘절이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배적인 통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 양해가 지나야 친인 정책 안화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기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 때 만약에 미국이 경착륙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년 반 동안에 알게 모르게 증시는 선반영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미치는 영향력은 의외로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 있는 게 사실 상재 항구의 핵심 논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상반기 증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상고 하저에 대한 소수 의견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하반월에도 이에 대한 노이즈들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화면에 이제 차트 두 개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차트 두 개를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왼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MSCI 전 세계 증시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회색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고 파란색이 CPI고 그리고 빨간색 점선으로 된 게 MSCI 기준으로 전 세계 증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프.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21년 12월 이제 소비자 물가가 7%에 진입했던 당시를 제가 점선으로 그려놓았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된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을 포함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가 6%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점선을 보면 글로벌 증시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 인디케이터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의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수대에서 선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을 느낄 정도로 크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상고 하저라는 증시 경로에 대한 소수 의견이 높아진 이유는 결국 증시가 싸다는 겁니다. MSCI 전 세계 증시의 5년 평균이 17.3배, 파란색 라인을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15.5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국 증시도 동일합니다. 평균은 18배지만 이를 하회하고 있고 신흥국 역시 지금 13.3배인데 이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고 하저에 대한 논리가 조금 더 부각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하저, 상저하고 이런 이제 단어를 저희가 계속 썼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상반기 올해 전체를 봤을 때 1월부터 6월 상반기에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상승을 할 것 같다 하면은 그걸 고로 표현을 하고요. 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저라고 표현해서 상고하저, 뭐 상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모르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 네네. 계셔가지고 제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의 변수를 한 가지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죠? 물가 그리고 연준의 그에 따른 뭐 긴축의 행보나 경기에 대한 경착륙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 이 네 가지 네. 변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결국 네 개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연간 증시 경로가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거고요. 먼저 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약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역시 물가 오름폭은 계속 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비 역시 점진적으로 하반기 이후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물가 오름폭의 상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거비 이외에 근원 서비스 추세인 부분인데 이는 이제 노동 시장이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좀 상존하고 있는 거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자동차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 항공료가 정상화되고 있고 또 건강보험을 상정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물가 오름폭은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의 통화긴축 관련해서는 정책금리 인상 중단은 올해 상반기 내 분명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FMC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좀 올라갈 여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게 제가 지금 현재 1월 증시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가장 구조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준이 제시한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5.1입니다. 다만 5.1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상단 5.6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번 달 발표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는 1월 말 2월 초 예정된 FMC에서 25pp 금리 인상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지표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25pp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분명 물가 오름폭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연준 기대치에는 미흡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로 기결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3월이 아니라 5월에서 6월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FMC에서 25pp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남아있는 FMC 수순 3월, 5월, 6월 25pp씩 올리게 된다고 하면 6월 달에 최종 정책금리 5.5로 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 FMC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줄 수 있냐. 만약에 주게 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 번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커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올해 1분기가 연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불안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만약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1월 말 2월 초 FMC가 끝나고 나서도 다음번 FMC인 3월달 이전까지는 항상 변동성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의 횟수에 대해서 수석님께서는 지금 4번을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아니 근데 어제도 저희가 무슨 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5.5 네,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그 수준이 가장 좀 네. 보수적으로 네. 매파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문수석님도 매파셨군요. 아니 이건 매파가 네. 아니라 시장의 분석이 불러 나온 결과가 5.5 정도 수준인 전혀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시장에서 해석한 게 아니고요. 네. 이거는 연준의 점도표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연준의 생각. 연준 역시 최종 정책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쵸. 다만 물가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이 지표 자체가 연준의 생각이 비둘기적으로 바뀌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 올해 연준 입장에서는 최종 정책금리가 시장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매파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는 F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3월, 5월, 6월 정도까지 25pp 좀 스무스하게 가지고 가면서 올릴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좀 가늠을 해야 된다.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수석님께서는 그 레리 서머스 교수님의 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하면 큰일 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요. 인상의 속도 조절은 지난해 네. 12월 FMC를 통해서 이미 단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역시 금리를 더 매파적으로 가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한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고용 지표를 통한 시간당 평균 임금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 세 가지 지표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지표들의 결과들이 결국 비둘기적인 수순으로 가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결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25pp씩 계속 올린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파라고 해석하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75bp, 50bp 올렸을 네. 때와는 25bp 정도 연속적으로 인상을 해도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네네.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금융주 실적 괜찮았어요. 실적 시즌 우리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지난해 4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9%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던 거는 2020년 3분기 마이너스 5.7% 이후 처음인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9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6.7% 정도
추가적으로 좀 하향 조정된 상황이고 같은 기간 최근 10년 동안의 추정치 하락폭이 마이너스 3.3%인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네. 2배 정도 하락하는 추이이기 때문에 불명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이 실적이란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 부진이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하반월 증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출연해서 처음 얘기했던 얘기, 네. 상고 하저라는 소수 의견에 대한 노이즈 역시 1월 증시를 놓고 봤을 때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S&P 500의 EPS 증가율을 분기별로 추이로 나타낸 건데 파란색은 예상치, 회색은 실제치입니다. 네. 제가 지난해 4분기 지금 현재 예상치는 마이너스 3.9%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치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지켜를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 3분기 이후로 지난해 4분기 실적 자체가 가장 부진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내려가네요. 네. 네, 천천히 내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는 S&P 500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입니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1년 2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한 이제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실적이 거죠. 뭐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상반월은 시장이 의외로 좋았지만 하반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네. 1월 하반월 아마 금주부터는 좀 미국 증시 역시 모멘텀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1월 상반월의 단기 기술적 반등은 지난 14일 미시간대 1월 기대 인플레이션 결과 발표 이후에 좀 일단락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증시는 지난해 12월 FOMC 이후에 연준의 올해 통화정책 수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1월 증시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13일 날 시작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 진입과 실적 부진 그리고 1월 상반월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가 보니까 상고 하저에 대한 노이즈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해석들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들이 1월 하반의 증시 하방 압력을 좀 높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증시가 지금 현 수준에서 선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다만 올해 1분기 연간을 놓고 봤을 때 1분기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2차적으로는 3,511포인트 정도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이축돼 지지 라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1분기만 잘 지나고 나면 결국 금리를 중단하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선회 그리고 이미 시장 금리와 물가는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념 선호 회피 심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환경들은 빠르게 되찾아올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1월 초 랠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의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조심스러운 투자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분석해 주신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의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현재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 금요일 날 아마 스튜디오에서 뵐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위원님을 스튜디오에서 보는 그날을 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실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또 이럴 때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좀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늘 크게 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말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하. 실제로 보면 주가는 테슬라보다는 여타 자동차 주식에 더 하락을 가져왔단 말이죠. GM이나 포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인데요. 그런 얘기 좀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인데요. 영국의 FTSE 100이 사상 최고가 불과 지금 0.1% 차이로 붙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유럽의 대표 지수는 한꺼번에 보는 것은 스톡스 6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건 몇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대비 앞서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연초 대비 한 6% 올라갔고요. 오늘 새벽에 대한 0.4%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영국이나 유럽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우려와 달리 많이 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여 있는 것도 미국과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중국, 특히 독일이나 일부 국가들은 사위 중국발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유럽 주가 강세의 배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유럽의 스탁스 600은 52주 최고가에 약간 모자라는 정도까지 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회복해 있고요. 작년 4월, 5월 이후 최고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린 영국인데요. 영국의 FTSE 100은요. 사상 최고가의 초초 근접입니다. 오늘 종가가 7,860.07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네. 2018년이니까요. 거의 이건 지금 4년 9개월? 거의 5년 다 돼가는 숫자돼요. 만으로요. 네. 만으로요. 7,877.5가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1% 파이로 붙어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요. 큰 틀에서 보면 FTSE 100 지수인데요. 상대적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라든가요. 상품 그리고 금융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영국이 어찌되었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요. 그러다 보니 오래된 기업 중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죠. 여기 구성에. 네. 그런 것들이 영국의 FTSE 100입니다. 많은 영국을 저도 잘 보지 않았던 건 맞는데요. 그렇죠. 영국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작년에 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8%네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 영국의 파운드가 폭락했네. 이런 얘기 들으셨지만 주가는 작년에 완만했고 상승했고 오히려 올해 들어서 아주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FTSE가 다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S&P, 나스닥과 뭐가 다른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표 하나만 보시면 딱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표인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컬럼이 세 개인데요. 첫 번째 FTSE 100이고요. 두 번째가 다우지수고요. 세 번째 S&P 500인데요. 이거를 S&P 이게 이 전체 세 개를 섹터별로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약간 핑크색으로 보여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필수소비재, 에너지, 금융, 머티리얼, 소재인데요. 이것이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가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소비재죠. 필수소비재는 대표적으로 지겨운 주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링 스탁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18%니까요. S&P 500의 비중만 갖다 보면 3배 정도 됩니다. 6%대 18%가 되겠고요. 압도적으로 높게 에너지가 높죠. 미국의 다우나 S&P 500이 2, 3%, 4%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9.5%가 되겠고요. 영혼이야 전통적으로 금융회사가 발표됐다 했으니까 금융주가 18%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아시다시피 영국에 이제 런던 금시세 갖고 런던은 워낙 상품이나 오래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런 소재 기업들이 많은데요. 14%가 차지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너지랑 소재가 높은데 소재가 다우지수는 불과 1%, S&P 500은 2.6%에 비해서
이 소재는 영국은 14%나 됐고요. 네. 반면에 완전히 적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의 소비재가 적습니다. 제일 위에 거 제가 회색으로 칼라를 쳐놨는데요. 네. S&P 500과 다우가 각각 12%, 14% 조금 안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돼요. 임의 소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미국은 테슬라랑 아마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더 큰 차이는 IT 있죠. IT.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장주가 여기 대부분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S&P 500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26, 7% 정도 되고 있고요. 다우지수도 역시 21%,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일즈포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21%인데 FTSE 보세요. 1.4%밖에 없습니다. 쉽게 해서 그래서 이걸 영어시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팬시한 주식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팬시한 주식이. 팬시한 주식이 안 들어가고 상당히 오래되고 지겹고 보링하고 이런 주식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팬데믹 때 급등할 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만만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네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준 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경제가 다시 원활해지면서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에너지 수요가 혹시라도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관심이 풀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혜택을 보는 것이 FTSE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유럽, 특히 영국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 섹터만 보면 여러분들이 왜 FTSE 영국이 강한지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의 상황, 특히나 이제 영국 시장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뭐 금리나 달러와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네, 그 전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네,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거래하시는 분 중에 그러면 이제 FTSE 100만 추종하는 ETF를 찾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쉽게도요, 미국 내에서는 FTSE 100만 추종하는 ETF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하시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뱅가드에서 하는 유럽 ETF 있죠.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영국과 독일이기 때문에 이게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 영국 증시 웬만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을 거래하는 대한민국 증권사에서 다 연구도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ISF라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FTSE 100 지수 ETF가 있는데 이것이 규모가 가장 큰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역시 영국의 거래 수수료도 미국보다 다 비쌉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각각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말 있었던 거 한두 가지만 상품 시장 그리고 오늘 새벽 왜냐하면 채권은 거래가 안 됐는데요. 이 채권 시장은 금요일날 미국 시간 금요일날 종가 시세 소폭 반등했고요. 외환 시장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거래되니까요. 미국 달러는 주말 하락 이후에 오늘 새벽에 소폭 좀 반등하면서 마감됐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는 이제 강세를 가다가 약간 꺾이는 그림이었고요. 유가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정도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가격 인하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는 반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가격 인상했잖아요. 저희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면서 이제 모델 Y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1억대 있잖아요. 한국 가격으로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제 입장에서 비싸고 네. 그래서 BMW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5 시리즈는 훨씬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약간 뜨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금 작년 말부터 해서 뭐 중국에서는 가격이 인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직전 직후에 지금 시간을 정해서 모델 3, 모델 Y 가격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목요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테슬라의 모델 3부터 모델 S까지 전부 다 가격이 인하했고요. 최대 폭은 모델 Y의 롱레인지의 이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억 하는 차입니다. 거의 1억 했다가 요번에 8,600만 원대로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20% 가까이 내린 거가 이제 가장 크게 내린 거가 되겠고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도 이제 망했네, 뭐 그 차가 안 팔리네, 점유율이 하고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반대 목소리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 나름 제가 여러 군데에 취합을 해서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있는 사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델 Y나 모델 3에 대한 재고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요.
오늘 현재, 그러니까 미국 현지 오늘 시간이 1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1월 16일 현재까지 모델 Y 재고 수준을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재고일에는 최근 100일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이걸 다 구하실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제일 많았을 때가 1200대까지 재고가 쌓여 있다가요. 네. 지금 보시면 이 250대, 300대 수준으로 많이 내려가 있겠고요. 일단 가격을 인하하니까 저희 카페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새로 주문했다는 분이 꽤 있고 미국의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여튼 또 물건이 많이 팔린 겁니다. 지금 어찌됐건요. 그래서 재고가 또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 작년 여름 가을 정도 보면 바닥이었잖아요. 재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위에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모델 3입니다. 모델 3는 모델 Y만큼은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았는데요. 모델 3도 지금 재고가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가을 10월, 11월에 가장 재고가 많았을 때보다는 그나마 조금 줄어들어 있지만 과거에 어떤 거의 바닥으로 했던 수준의 어떤 재고 상황은 약간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요. 두세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구겐하임에서는 중립에서 매도까지 의견을 내렸고요. 여기는 이 자동차 가격 인하를 떠나서 4분기 이익 전망이 너무 긍정적이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내리는 이유가 안 팔리고 덜 팔리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죠. 왜냐하면 잘 팔리면 엄청 네. 계속 잘 팔리면 가격을 뭐하러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작년만큼 계속 올라갈 텐데 뭔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건 팩트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심리적인 가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 마음이 있다가 하더라도 이거 1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들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멈칫하게 만들었겠죠. 보세요. 테슬라의 점유율은 하락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세적으로 꺾일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미국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신차 등록 대수 기준인데요. 2020년에 연간으로 79.4%까지 갔던 점유율이요. 물론 여기는 한두 대 팔린 건 아니고요. 1년에 10,000대 이상 팔리는 브랜드만 갖고 여기 소개한 겁니다. 10,000대 이상 팔리는 차종만 한 겁니다. 2020년에는 79.4%였다가요. 2021년 68.2%, 그리고 작년은 9월까지만 나왔는데요. 65.4%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일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당 기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차종별로 그 다음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2022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보면 그 옆에 건 조그만 건 이제 평균 가격, 출발 가격이 되겠는데요. 모델 Y나 모델 3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여전히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등 하는 거가 GM 볼트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다시 모델 S, 모델 X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전히 테슬라가 압도하는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차도 이제 안 팔린다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건 통계로 말씀드리면 작년 2022년이요. 글로벌 신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가 10%를 차지했습니다. 10%. 그리고 이거는 순수 전기차.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시는 우리 여도랭크도 하이브리드 차 파시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러그인까지 가는 거 보면 점유율이 더 높은데요. 그건 순수 전기차만 보면 10%가 됐겠고요. 전기차 시장을 뺀 경우는 전체 전기차 시장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시장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감소했는데 반해서 전기차는 68%가 밑에 780만 대가 팔렸거든요. 68%가 늘어났으니 내연기관 자동차는 훨씬 먼저 떨어지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 그러니까 결국 전기 자동차가 미래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에서 생겨난 가격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보면 이거 테슬라도 이제 마진도 없어지고 이제 큰일 났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한번 이 문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캐시 우드나 이런 사람 그리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생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존 전쟁.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전기차 중에 제대로 돈을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랑 비아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요. 그 2대밖에 없는데 실제로 요번에
데나이브스의 시각은 글로벌 테슬라 수요율이 이번에 가격 전쟁으로 당초 전망보다 12에서 13%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마진도 풍부했고 가격도 하면서 올릴 수 있던 이유가 지금까지 입혀온 대로 제가 약간 약간 하면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진짜 싸움이 아니라 스파링 상대를 갖고 놓고 샌드백 갖고 연습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요번에는 완전히 샌드백이 아니라 진짜 링에서 올라가서 죽기 살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내리잖아요. 전기자동차 자격 모델 3나 모델 Y를 내리면 다른 자동차 회사가 내리지 않으면 팔리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마진이 더 줄어들 것이고 거기서 떨어져 나갈 기업들은 많이 만들려라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시각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테슬라랑 BMW, 포드, GM, 도요다의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겠는데요.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다 빠졌죠. 물론 테슬라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PR은 역시 21배로 많이 낮아졌지만 다른 회사보다 여전히 압도하는 PR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진율이요. 테슬라는 18%고 나머지는 6에서 9% 많아봤자 BMW 9%인데 네. 전기차는 게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요. 네. 그런데 보시면 순현금으로 프리캐시플로우는 압도적이죠. 122억 달러. 그러니까 네. 이걸 바탕으로 가격 전쟁을 했을 때 네.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죽을지 여기서 이제 진짜 전쟁이 올 한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저는 딴 거 모르지만 금요일 날 주가 하나로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드가 5%, GM가 4%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가격 전쟁이 올 한 해 내내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캐나다 현지에 연결해 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고요. 오늘은 좀 소통의 시간을 초반에 함께 가져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더 끈끈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요, 뉴욕 주식 다시 개장하고 브리핑도 시작할 테니까요.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